안녕하세요, 코에커플입니다. 제가 그간 배터리에 대한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충전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협찬이라고 해서 이전 리뷰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팩트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퍼럭스의 클레버 타키온 멀티 충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패키징을 보면은 검정색과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이제 54W까지 최대 지원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PS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죠. 퀵차지4 플러스. 그래서 이 노트 10 플러스 모델을 25W 이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개봉을 해보면 설명서와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케이블은 없어서 케이블은 별매를 해줘야 돼요. 자, 4포트 충전기답게 크기는 조금 큰 편입니다. 자, 무게는 한 155g으로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이 삼성 40W 충전기가 한 108g 정도 나오죠. 그럼 여기에 추가로 20W 충전기까지 올리면 159g. 거의 이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애플 18W 번들 충전기, 그 다음에 삼성 20W 번들 충전기, 그 다음에 삼성 40W 충전기, 자, 그 다음은 클레버 타키온 멀티 충전기. 자, 이렇게 크기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얘의 장점은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멀티 충전기라는 거. 자, 그럼 입출력 전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충전기에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 전압 전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볼 줄 알아도 충전기를 고르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자, 입력 전압은 100에서 240V 1.5A.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220V가 아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출력 전압을 보는 방법인데 제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되게 많이 써있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여기 5V, 2A, 그 다음에 9V, 3A 이런 식으로 써있죠. 여기서 이제 V가 볼트, 전압이고 A가 암페어, 전류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가요?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충전기에 써있는 전압 전류가 이제 지원하는 충전 전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보고 분석하기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짧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PPS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변 전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최대치로 보면은 11V에 3A, 그러니까 한 33W까지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이 10V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노트 10 플러스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0V에 3A, 30W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아마 이 정도도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 10 플러스를 충전해 보니까 초반에 아주 잠깐 최대 한 30W 정도가 좀 넘었다가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서 24에서 25W 정도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2%부터 시작을 해서 69%가 되었으니까 30분 만에 67%가 충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충전량이 많아질수록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충전 전력을 점차 낮추기 때문에 이 70%가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한 22에서 23W급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력이 낮아진다든지 완충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여기서 또 따로 더 언급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아이폰 11 프로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8에서 19W 정도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기본 번들 충전기가 17에서 18W 수준이라서 약간 더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30분 정도 충전을 했을 때 60% 정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약 56% 정도가 충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평균적으로 한 26에서 28W급 정도로 계속 충전이 되었고요. 자,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2%에서 35%, 한 약 33% 충전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시간 정도 충전을 했을 때 약 한 66% 정도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자, 2%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64% 정도 충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들보다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고출력으로 충전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초반에 박스에서 54W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최대 한 30에서 33W 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모든 포트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최대 출력이 54W라는 거지 이 포트 하나당 출력이 54W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포트당 54W면은 크기가 훨씬 커지고 비쌌겠죠. 자, 그럼 충전 전력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한번 포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포트 2개를 한 번에 연결해 보았는데 아이폰이 원래 18W급으로 충전이 되었으니까
원포트를 사용했을 때랑 변함없이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26에서 28W급으로 충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17W 정도로밖에 충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단일 포트를 사용했을 때처럼 이 최대 출력을 뽑기는 어렵고, C포트를 두 개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포트당 최대 17에서 18W 정도로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과 노트 10 플러스를 동시에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아이폰은 17에서 18W급으로 잘 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노트 10 플러스가 15W급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인 즉슨 C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 PPS 프로토콜은 지원하지 않고 삼성 AFC 규격으로 넘어와서 15W급으로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포트 두 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은 이 노트 10 플러스는 조금 손해보는 면이 있죠. 자, A타입 포트 같은 경우에도 단일 포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15에서 18W급으로 잘 충전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한 7에서 9W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 18W급 이상의 높은 전력이 필요한 디바이스들은 이 C포트 단일로 충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자, A타입 포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효율이 많이 떨어지므로 멀티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C타입 포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되도록이면 A타입 포트는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멀티 충전을 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은 C타입 두 개와 A타입 포트를 한 개 사용할 때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PD 충전을 지원하긴 하지만 이 출력이 조금 낮아서 노트북 충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맥북 프로를 충전해 보았을 때 한 30분에 10% 정도 충전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이 정도로 충전이 되는 거고, 인터넷만 좀 사용을 해도 충전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출력이 높았으면은 그만큼 부피도 이렇게 커지고 가격도 훨씬 비싸졌겠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얘 가격이 지금 3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퀵차지 4 플러스를 지원하고 이렇게 멀티 충전되는 녀석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가성비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원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단점 많이 얘기했다고 삐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외출이 잦은 분들에게 유용한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